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매수를 결정하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오기 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리 물량을 또 매수하고 계셨던 분들, 우리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앞으로 매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주주분들,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두산에너빌리티만 약 382개를 지금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막 2024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주분들하고 지금까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올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자체는 솔직히 진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좋다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다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라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는 정말 매도를 좀 비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매도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주주분들, 주식은요, 사실 저는 되게 단순하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거래량만 사실 들어와 주면 돼요. 근데 주주분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넓게 차트를 펼쳤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21년도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 어때요? 계속 꾸준하게 횡보의 구간을 만들었던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주주분들한테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매집의 흔적을 찾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실 끌고 올 수 있었는데 먼저 이 수급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쓰시는 방법을 알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진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날짜를 2024년도부터 촬영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를 가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 2024년 한 해 동안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단위를 1000주로 바꿨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얼마예요? 45177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단위가 1000주니까 03개를 붙일게요. 그러면 외국인들만 당시에 4500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들하고 연기금은 합쳐서 1000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2024년에 선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매집을 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거 수급은 완벽하다. 자, 그 다음에 내다봤었던 거는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올라갔어요? 바로 이 SMR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올라갔어요. SMR이 뭐예요? 소형 원자로예요. 근데 소형 원자로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열풍이에요, 사실은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HBM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 HBM은 고성능 사양이에요. 이 HBM을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하고 엔비디아의 GPU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HBM이 워낙 고사양이다 보니 엄청나게 전력을 소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주주분들 땅덩어리가 정말 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전에서 이 데이터 센터까지 전달을 해야 돼요, 전력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거 전력 손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 하나 때문에 발전소를 짓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건립된 지역에 그 주변의 전기료가 약 30% 이상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좋게 봤었던 거는 앞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은 발전소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SMR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거기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진짜 비밀 병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저는 가스 터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중장기 관점에서 보는 이게 SMR에서 이제 가스 터빈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주가가 이 SMR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스 터빈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스 터빈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간 수주액은요, 지금 원전과 가스 중심에서 13.3조 원이 16.4조 원까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스 터빈에서만 매출 규모가 11.7조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원전을 지금 더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대박인 게 가스 터빈 하나를 판매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실 작은 규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지 비용이에요.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스 터빈이 한 30년 정도를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30년 동안의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부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5%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터빈에 대한 공급량은 국내외 연간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에서 12기 정도가 수주가 목표인데 2030년도에는 누적으로 45기 이상이 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가가 상승한 거는 SMR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분들, 주식은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요,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뭐가 만들어지냐?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식으로 잘 보십시오. 거래량이 감소하죠. 맞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매물대가 이미 깔려 있네요. 얼마예요? 65,000원과 밑에 6만원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요 매물대의 구간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실려요.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확대를 해서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1월부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자, 똑같이 매물대를 키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 가장 두꺼운 매물대 깔려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요 두꺼운 매물대를 열심히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승 추세 흐름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지금이라도 매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량을 많이 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많아지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에 대한 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힘들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아직까지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어떻게 우리가 물량을 잡아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주분들. 사실 빨리빨리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략적으로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또 한 번 터질 거예요. 대신에 그 전에는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눌림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열어두셨으면 하는 가격은 저는 9만 7,500원 그리고 10만 원 정도 요 빗금친 구간까지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겨울 수는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이 매도는 진짜로 비싸게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2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냥 영상을 촬영을 해오면서 편하게 솔직히 매매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작년 8월하고 작년 10월에 이제 노란색 화살표 뜨면서 주가가 또 한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파란색 화살표 뜨더니 주가 바로 조정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노란색 화살표가 언제 떴어요? 바로 올해 1월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언제 파란색 화살표가 떴어요? 바로 2월 말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또 한 번의 급등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하셨으면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저는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최소한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왜 조정이 나올 것 같은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꼭 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더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타점 같은 경우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건 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목표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미없게 움직이다 보니 단기성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 바로 이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0,0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5,0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5,000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5,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9,000원, 105,000원 이상에서 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월봉상 와서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2022년, 2023, 2024 3년 동안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 이 세 개의 투자자에서 가장 많이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총 합은 약 1억 주 정도가 넘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 물량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건 전 SMR에 대한 기대감 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2차전은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가스터빈이 그만큼 아마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미래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도 단기 관점에서는 약 20만 원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였었던 거는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는 최대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고,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은 우리 주주분들도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상승 파동을 다 공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010-4459-6179예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